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국제정세 그리고 군사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32분 통화했다고 하는데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8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라며 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가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고, 바이든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체 통화로 32분, 통역 시간을 제외하면 15분 남짓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문의 바이든 취임 축하 메시지는 물론 기후변화와 일자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뉴딜, 세계 기후 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 코로나 문제와 세계 경제, 미얀마와 중국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스피드죠.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불과 15분 남짓한 시간에 저 많은 말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바이든이 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32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백악관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취임 14일 만에 전화통화를 구글에서 해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이 동맹의 우리 가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32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해요. 우리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통화를 위해서 아침 8시 업무 시작 전이죠. 9시부터 업무 시작하니까 아침 8시부터 준비를 했고 새벽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업무 마치고 워싱턴 DC 시각으로 저녁 6시 20분에 돼서 하루 종일 일 다 하고 한국하고는 전화하는 거 이건 뭐 업무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끝나고잖아요. 끝나고 라고 해서 워싱턴 시각으로는 업무 끝나고 연결이 됐고 우리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그냥 초긴장 상태로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32분 통화를 했으면 한 명은 좀 말이 좀 새는 사람이고 셔셔하고 좀 새죠. 또 한 명은 말을 좀 떠듬는 사람이죠. 자, 이런 두 사람이 통역을 데려다 놓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럼 32분 통화를 했으면 통역이 전달하고 하는 시간 빼면 한 15분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그 15분 남짓 만에 야, 이렇게 많은 주제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5분 동안 취임 축하도 일단 하고 덕담 나누고 그리고 기후변화, 일자리 문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세계 기후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 코로나 문제, 세계 경제, 미얀마 쿠데타 문제, 중국 문제. 와, 이 모든 것들을 논의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이것도 핵심 사안이 되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자들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서울 국방부 장관이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문제만 국한한다. 중국 문제는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에이브람스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게 아니죠. 뭐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도 한국 측 보도자료와 미국 측 보도자료, 또 다른 나라의 보도자료 딱 이렇게 쫙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만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각색했고 저기는 전체를 딱 다 내놓은 거 보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했다라고 밝힌 거 1도 믿지 않습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 그리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만 해대는 이 사람들 정말 신뢰 안 갑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이른바 RC-135 정찰기 3종 세트를 배치하고 대북 미사일 감시 태세를 크게 강화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 미군 미사일 공습의 선봉 역할을 수행하는 순항미사일 원잠이 식별이 되어 주목됩니다. 미군이 최근 대북 미사일 감시 자산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최강의 타격 자산 가운데 하나인 순항미사일 핵 잠수함을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에 띄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미 해군의 순항미사일 핵 잠수함 오하이오 SSGN 726함이 오키나와 카타나케 나카쿠스 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은 지난 1월 중순에 동중국해에서 서해 방면으로 북상하던 것이 식별된 그 잠수함인데요. 최근의 서해 순찰 임무를 마치고 오키나와에 휴식차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하이오 함은 수중 배수량 18,750톤에 달하는 전략 원잠을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싣는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개조한 함정인데요. 이런 순항미사일 원잠은 지난 리비아, 시리아 공습 당시 대량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의 기선을 꺾는 미군 공습작전의 선봉으로 활약해온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급 원잠의 통상 수준 순찰 기간은 1개월 이상인데요. 마지막으로 식별된 지 20여일도 채 안 된 날짜 만에 오키나와에 입항했다고 하는 것은 휴식과 재보급 후에 장기 작전 태세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동안 오하이오 함은 한반도 주변에 계속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전략 무기들을 보여주는 것은 다 뭔가 자신들의 의도를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냥 일부러 보여주고 보여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이거는 과거에 냉전시대 때 핵 잠수함, 바로 SSBN이었죠. 전략 핵 잠수함, 트라이던트 미사일, 핵 미사일을 24발을 싣고 있었는데, 걸프전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제는 미국과 핵전쟁을 할 그 상대는 없어. 우리가 이제 1강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냥 다량으로 때리고, 그리고 후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전쟁을 마무리 짓는 이런 전쟁의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량으로 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핵으로 대항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소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1번함부터 4번함까지 4척을 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개조하자.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 24발을 빼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려 154발이 들어가요. 154발.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래식 전쟁, 아프간전, 이라크전, 또 시리아, 리비아 공습, 이런 거 할 때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이 활약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왜 왔냐? 또 왜 보여줬냐? 북한에게 내가 여기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RC-135S 코브라볼, 그리고 RC-135W 리벳 조인트 감청정찰기. 코브라볼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것의 궤도를 추적하는 정찰기죠. 그리고 리벳 조인트는 감청을 하는 정찰기죠. 또 RC-135U 컨베센트, 이거까지 봤어요. 이거는 역시 감청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찰기죠. 이게 3종 세트가 전부 오키나와에 지금 며칠 사이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해 지역에 백령도까지 올라가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 라는 그런 사인일 수 있는데, 미국이 쏘지 마라, 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억제적 차원에서 지금 이 오하이오 핵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야, 여기서 154발 날아가면 야, 니 평양 그냥 아작나는 거야,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초창기인 2017년, 정말 한반도는 전쟁 날 뻔했죠.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4년 후 다시 한반도가 긴장에 고조되고 있는데, 또 역시 이번 2월 말 3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정상대로 지금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이 결정이 나면 북한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참지 않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역할 북한이 할지,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미국이 확 때려버릴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정말 큰 뉴스가 우리 언론에 나왔죠. 바로 F-35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수년 내에 224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F-35로 대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인 제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스캇 플레어스 중장이 수년 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224대의 F-35가 배치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플레어스 중장이 밝힌 224대의 F-35가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F-16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판매하는 물량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호주, 알래스카와 괌, 하와이 등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플레어스 중장이 언급한 224대의 F-35는 미군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전투기 전력은 크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알래스카, 하와이 등 4개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F-16 100여 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수명 연장과 창정비를 받는 장기 운용 계약이 결정이 되어 대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알래스카는 엘멘도르프와 에일슨 기지에 F-22와 F-35, F-16을 운용 중이고 하와이는 F-22를 운용 중이어서 이 지역에 신규 배치되는 전력이 F-35 전력은 모두 합쳐도 40대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플레어스 중장이 언급한 224대는 한국 40대, 일본 105대, 호주 72대 등 이 지역 우방국들이 구매하는 F-35A 전체 수량과 비슷한데요. 과연 플레어스 중장이 밝힌 전투기 숫자가 미군 것인지 동맹국의 구매 물량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한미군 중에서 공군이 있죠. 바로 7공군, 제7공군 사령관 중장입니다. 그게 이제 주한미군 부사령관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플레어스 중장, 7공군 사령관이 수년 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224대의 F-35가 배치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미군 전력인지 아니면 미 공군 전력인지 아니면은 동맹국들의 전체 전력인지 이걸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 언론들은 전부 미군 전력으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자마자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금 224대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 일단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그리고 군산기지 이렇게 해서 F-16이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F-16 그리고 주일미군은 혼슈 북부에는 미자와 기지에 F-16 1개 대대 그리고 오키나와에 F-15 부대가 있는데 이 F-16 1개 대대 이거 해봐야 다 합해도 그러면 주한미군하고 합해도 100대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대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작년 11월에 계약을 맺었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부 다 창정비를 하는 것으로 수명 연장을 하는 거. 그러면은 창정비를 받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내서 주방위군하고 대체를 하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될 물량이 없는 것이죠. 창정비 받아서 더 오랫동안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대한항공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키나와에 있는 이 F-15들 이거는 지금 F-15EX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또 F-35 대체 전력은 아니죠. 괌에는 없죠. 하와이는 F-22가 있는데 그걸 F-35로 다운그레이드 할 리가 없죠. 알래스카에는 F-22 1개 대대. 그걸 또 바꾸지 않죠. 또 F-35가 1개 대대 있습니다. 그건 또 그대로니까 그거 뭐 말할 게 안 돼요. 그리고 F-16이 또 1개 대대가 있는데 이거 바꾼다 해봐요.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224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제 일본이 105대를 구매를 하는데 이건 F-35A 그리고 이제 F-35B는 또 42대를 따라 구매하죠. 그거는 근데 해군 이야기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모함 이야기니까 공군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군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한국의 40대, 일본의 105대, 그리고 호주가 구입하는 72대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합하면 이제 217대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는데 저는 모쪼록 한국과 일본 미자와 기지, 한국의 오산 기지, 군산 기지 다 F-35로 바꾸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뭐 F-16 아무리 성능 개량한다 해도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전투기죠. 세대가 완전 다르니까 1977년도부터 실전 배치된 뭐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뭐 그때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지만 어쨌든 바탕이 1977년 바탕이니까
F-35 5세대 전투기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부디 우리 언론들의 예상처럼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을 F-35로 바꿔주길 바라고, 대한항공이 지금 계약해 놓은 이 100대의 물량은 창정비 하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져가는 이 용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F-35 추가로 배치되는 거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